이동통신 3사가 올해도 타이통신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산업일보 윤혜림 기자와 함께 통신사 업황은 어떤지 또 올해의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는 고물가의 고금리 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을 보면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이 총 56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LG유플러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17조 3,32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5%, 영업이익은 1조 6,559억 원으로 19.4% 증가가 예상됩니다. KT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모두 증가할 전망인데요. 매출액이 처음으로 25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특히 눈에 띕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1조 237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런 역대급 실적의 이유로는 5G 가입자 수 증가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의 상승, 인공지능, 미디어 등 신사업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마케팅 비용을 아낀 것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앞서서 가입자 수 증가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입자 수 증가 폭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이용자 수는 총 3,069만 2,923명으로 점유율 39.9%를 기록해 처음으로 점유율 40%대가 무너졌습니다. KT는 1,756만 9,058명으로 22.9%를, LG유플러스는 1,595만 6,201명으로 20.9%를 차지했습니다. 이용자 증가폭 둔화에는 5G 요금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 광고나 서비스 품질 논란 등으로 계속해서 잡음이 들려서 최근 당국이 이런 제재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5G 고주파 박탈과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과기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5G용 28GHz 대역 주파수를 취소를 하고요. 신규 사업자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과기부는 같은 달 28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서 40기가에서 100GB 구간의 5G 중간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30GB 이하 아니면 100GB 이상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중간 요금제가 나오게 되면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줄어들어 총 매출 역시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인지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가입자도 많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요. 알뜰폰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1,263만 8,800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사 시장의 16.4%라는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에 통신비라도 절약하자라는 소비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알뜰폰 업계에서는 5G 중간 요금제를 벌써 내놓는 등 요금제 경쟁도 치열해서 가입자 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이동통신 3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입을 모아서 탈통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담은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SK텔레콤은요, AI랑 메타버스 기업들과 함께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형 AI, 메타버스 등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을 이롭게 하는 AI 컴퍼니, 비전 실천과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 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 폐막한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3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의 행보도 눈에 띄었는데요. 유 사장은 이제 대화형 AI 캐릭터 개발 기업 인월드를 방문을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고도의 자연어 처리와 감정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AI 서비스 플랫폼 ADAS을 올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T 역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는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 꾸준한 플랫폼 사업 영역 확장으로 22년 3분기 누적 서비스 매출이 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KT 성장을 이끌어온 디지코 전략을 보다 확장해 다른 산업과의 연계와 글로벌 진출을 통해 3차원적 성장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네, 구현모 KT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디지코 전략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디지코 B2B, 디지코 B2C 사업이 모두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주력 성장 사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LG U+도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LG U+ 3.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G U+는 라이프스타일과 놀이, 성장케어, 웹 3.0 등 4대 플랫폼을 내세우며 미래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후 사업의 플랫폼화가 안정되면 광고, 커머스, B2B 등 다른 사업으로도 플랫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신사의 현재와 또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미래 전략까지 윤혜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